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prejudice. 1번에 prejudice. 편견이란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unjust가 돼서요. 2번. just가 여러분 아시는 단지란 뜻 말고요. 공평한, 공정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justice입니다. 그래서 unjust가 돼서 정의롭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crimination 하면 차별이 되겠죠. discriminate가 무엇을 차별하다라는 동사고요. 편견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knowledge가 지식이잖아요. 앞에 네, 접두어 ac가 들어가서요. 인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를 인정하다. 타동사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hostile. 5번에 적대적인이란 말이 되겠죠.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hostile. 적대적인, 적의, 굉장히 부정적 단어 뜻이죠. hospital 하면요, 호의적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무슨 글이 또 전개되나 볼게요. 6번은 merit 하면 장점이 되겠죠. advantage를 뜻합니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hence는 그리하여라는 네,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benevolent 7번에 benevolent라고 말하면 돼요. benevolent 호의적인, hospital이랑 같은 뜻이네요. 됐죠? 네, 이거 같은 뜻이에요. 적대적인이랑 반대말이기 때문에 키워도 될 것 같아요. benevolent. 됐습니다. intent 하면 의도가 되겠고요. 8번엔 patronizing. 8번 patronizing이 됩니다. Z 써도 됩니다. 뭐 잘난 체 하는, 인척하는 이런 뜻으로요. 비슷한 뜻으로 snobish라는 단어가 있죠. snobbish. B가 두 개죠. 네. snobbish. 그죠? BBISH, 스나비싱으로 가면 됩니다. 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스탑버튼 눌러주세요. 9번은 demeaning이 돼서, 역시 부정이잖아. D가 들어가면. 네, demeaning이 돼서 모욕감을 주는, 굉장히 부정적 단어 알고 있어야 된다. demeaning. 그 다음 10번은 subjected to가 돼서요.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subject라는 말이 주체라는 뜻이 되고, 어떤 뭐 실험 같은 거에 대상물이 되잖아요. 피실험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B 다음에 subject to가 나오고, 얘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be subjected도 돼요. to가 돼서 역시 얘도 전치사가 돼요. 이 두 개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고3 때는. subject도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인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용사고 얘는 동사의 PP 형태가 되는 거죠. subject가 동사로 쓰이면, 여기 동사 뜻 하나 쓸게요. 뭐뭐뭐뭐를 지배하에 두다, 종속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이 피대상물을 종속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종속이 되는 거야. 당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를 당하다, 어려운 일을 겪다, 종속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종속이 돼버려.
종속시키는 거니까, PP 형태니까, 종속되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하다, 겪다라는 뜻이 되겠고, 얘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당하고 겪다라는 뜻이 되고, 위에 거는 뭐뭐 하기 쉽다, 어디에 영향받기 쉽다, 이런 뜻으로 쓰여. 얘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많이 써. 그럼 PP를 그냥 과거 형태로 기억을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겪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에 거는 어디 쪽에 영향받기 쉽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뭐뭐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여기 잘 정리해줘요.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은 프로스펙트가 돼서요. 관점이 되겠죠? 프로스펙트가 돼서 예견이란 뜻도 되고요. 관점이란 뜻도 됩니다. 아니면 성공, 기회,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프로스페러스가 돼서 성공을 기원하는, 성공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단어가 좀 중요하네요. 여기서는 단어 한 7분 정도로 끊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해석하고 게싱 단계까지 잡아보고, 얘는 키워드 잡아봐야 돼요.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세미나 한번 가볼게요. 어떤 글이 전개되나. prejudice. 자, 편견은 자주 inform, 가리킵니다. 불공정한 discrimination. 그렇죠? 차별을 가리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편견은 부당한 차별이잖아요. 그럼 얘는 키워드가 prejudic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just discrimination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견은 여기서 안 좋습니다. 어떤 거에서는 부정인데 내가 긍정으로 쓰려면 긍정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지? 자, 편견은 안 좋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안 좋죠. 자, 비록 그것이 반드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there can be, 있을 수 있어.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인정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대해서 특정 집단 쪽으로는, toward 하면 어디 쪽으로 방향성을 나타내, 쪽으로는 긍정적인 편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즉 편견은 prejudice를 의미하죠. 더 자주 정의가 됩니다. 뭐로서? 잡는 것으로서. 뭐를?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잡는 것으로서 정의됩니다. 즉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가 되죠. 어디에 대해서? 개개인들에 대해서. 오직 어디 위로? 근간에. 뭐의 근간? 그들 그룹 집단들의 근간 위에서, 즉 기본 위에서, 차라리 뭐보다는 그들 자신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기반 위에서 오직 개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prejudice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대적이야. 그 다음 negative야. 부정적인 건데, 이 부정적인 게 individual이 중요하죠. 개개인에 대해서만, 집단 안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로 편견은 의미되게 됩니다. 의미됩니다. 자, 편견은 근간을 두게 되는데 어디 위에? 인지된 위협의 근간을 두게 돼. 이게 뭐이든지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렇죠. 신체적인 혹은 경제적이든지 간에
포즈하며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된 거죠. threat를 꾸밉니다. 각각의 집단에 의해서 취하게 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간에 상관없이 인지된 위협에 근간을 둡니다. 계속 편견이란 말에 대한 정의인데 얘는 그 집단들의 이 perceive가 집단이 중요합니다. 집단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어떤 위협으로서 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고요. 그냥 집단을 하나로 그냥 개개인들의 장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이 이 각각의 개개인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위협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집단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집단이 한 개인, 요건 적어놔. 밑에 써놔. 집단이 한 개개인들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만 딱, 요 각 개인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더 나이 드신 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인지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덜 위협적인 것으로서 인지가 될지도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경험할지도 몰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을 뭐로써 benevolent 호의적인 편견 어디에 기반을 두고 친절한 의도에 기반을 둔 호의적인 편견으로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뜻에서 편견을 가지는데 오히려 benevolent 호의적으로 가죠. 호의적인 편견을 가죠. 되게 친절해. 일로 오세요. 아유 몸이 불편하시죠? 먼저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집단들에 의해서 집단들은 그래도 어떻게 된 거야? 호의적이고 친절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서 오른쪽 집단들이 어디 나와? 디세이블드 할까요? 네, 장애인 분들을 이분들이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편견을 위협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위협이 디세이블드 피플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뭐 하게 되냐면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니까 threatening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편견이지. 그러나 이것은 경험될지도 몰라 뭐로써 잘난 척하고 뭐에 깎아내리는 거죠. 예. 모욕을 주는 것으로서 경험될지도 몰라. 이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편견을 하니까. 어느 사람 쪽으로 그것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benevolent하고 kindly한 그래도 편견이야. 이런 편견 때문에 prejudice 때문에 이분들은 저 사람 진짜 나 모욕 주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넘어갑니다. 심지어 명백하게도 가벼운 호의적인 형태들은 이 편견에 명백하게도 가벼운 호의적인 형태는 해석될 수도 있는데 뭐해?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죠. 트리트먼트. 그렇죠. 어떤 대우와 그 다음에 성공 기회 이러한 집단들의 대우와 성공 가능성에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죠. 왼쪽은 이렇게 마일드한 아주 benevolent한 편견도 좋은 게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이분들한테는 되게 네거티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위에서는 편견이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덜 위협적인 사람들한테도 역시 자기 자신은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욕을 주고 부정적인 걸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편견에 대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편견에 대한 두 가지 형태로 여기서는 들었습니다. 1번은 개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약하신 분들,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한테도 편견은 나쁜 겁니다. 일단 편견은 나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주제 문장에 써놔 편견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가볍게 봐야 되겠네요. 편견에 대한 부정성이라고 보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 로직을 외워두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로직을 꼭 외워두세요. 여기서부터 완전 말이 바뀝니다. 호의적인 편견이라도 당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편견은 안 좋다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헨스라는 논리 구조는요, 위협이라고 인지되는데 덜 위협적이면 편견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면 편견을 가지게 돼. 근데 그리하여 덜 위협적이라고 얘기하면 편견을 안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편견이라고. 헨스가 중요한 접속부사입니다. however 또 나갑니다. kindly한 것 같죠? 그러나 이분들은 모욕적인 걸 느낍니다. kind intent를 가지고 있지만 친절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however 만나면서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모욕감을 주는 거야. demean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난해한 문장들은 문법이 중요한 게 많이 없어요. must be acknowledged that 대디하는 사실을 인정받아야만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서 수동태를 썼고요. 문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수동이에요. be based on be perceived 인지가 되는 거고요. What could be seen, 뭐뭐로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에 experience라는 타동사가 나오고요. 어떤 것을 경험한다. 뒤에 목적어 자리가 what절로 나왔죠. what절 뒤에는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the person subjected to가 돼서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관계되면서 who 때리고 is subjected to죠.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고통받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subjected로 써야지. subject 쓰면 틀리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